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코너 시작하면서 항상 이번 주 정치권 이슈들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번 주는 워낙 큰 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올킬이죠. 올킬.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얘기는 기본으로 하고 네. 그 밖에 좀 우리가 짚어야 할 거는 뭐 또 뭐가 있다고 보세요? 이균용 대법원장 그렇죠. 인사청문회를 보니까 예. 참 저런 분이 예. 대법원장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예. 어떻게 저런 분을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대로 된 인사검증 없이 대통령께 추천을 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슨 중도 외연 확장이네 뭐네 막 정치권 세석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요 이슈였습니다. 예. 김준일 에디터는 뭐 더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안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역사상 처음. 헌정사 최초인데 네. 8번. 이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8번이나 해임 건의안이 시도가 되거나 표결에 붙여서 부결됐지만 한 번도 통과를 못했거든요. 이렇게 뭐 헌정사상 최초 막 이게 지난주에 막 나왔어요. 네. 검사 탄핵도 헌정사상 최초 막 이랬는데 검사 탄핵. 예,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주목을 못 받. 참 그렇죠.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났다. 이렇게 봐야 그러면 우리도 이재명 얘기부터 합시다. 가결 예상했나요 혹시? 저는 가결 예상을 해가지고요. 어. 저는 그래서 그날 목요일 날 아침부터 이건 가결 가능성이 높다. 가결된다. 제가 수요일까지는 부결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루 만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SNS상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 글을 쓴 거? 쫄보 글을 구원의 글을 부결 호소문을 쓴 이후에 이게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구나. 그래서 쭉 분위기를 파악을 해봤거든요.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저랑 이제 연관 맺고 있는 민주당 쪽 분들이 당내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결가기로구나. 그래서 목요일 아침부터 계속 가결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수요일까지는 부결 쪽이었다가 목요일 아침 가결 쪽으로 분위기가 변화했다라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쓴 글이 결정타였다라고 보세요? 그렇게도 보여지는데 그건 결과론적인 해석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읽지 못한 것은 뭐냐면은 민주당 의원들의 내부 은밀한 분위기를 몰랐잖아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저렇게 강하게 1989자의 부결 호소문을 내므로써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할 분위기가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증으로.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제가 민주당 쪽 분위기를 좀 세밀하게 취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난 2월 달에 뭐 139대 138로 가결표가 많았잖아요. 예. 그때 분위기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예, 저는 뭐 가까스로 부결될 거다 이렇게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부결이 되더라도 진짜 몇 표 차로 될 거라고 봤는데 이게 이제 표 분석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2월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왔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으로 봐주셨던 분들 그게 이제 가결표와 무효 기권표잖아요. 예. 자, 그때 가결표가 139 나왔는데 이번에 149 나왔으니까 10표 늘었고 그때 무효 기권이 20표 나왔는데 이번에 무효 기권이 10표 나왔으니까 10표 줄었으니까 사실 그 덩어리는 그대로 유지가 됐다. 큰 차이가 있다니까요. 예. 그때는 나는 부결표는 도저히 못 던지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법원에 가라고도 못하겠다는 분들이 이번엔 법원에 가라라고 그러니까요. 10명이 바뀐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막 비명이 엄청나게 늘었다. 뭐 이거는 아닌데 그 사람들의 그 구성에서의 그 마음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이제 유의미하다 지금 당내 상황에서 유의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어쨌든 간에 가결됐다라고 하는 것의 정치적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당 의원들로부터 탄핵당했다, 불신임 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민심을 잃고 개딸들의 당심만 얻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더 안 좋은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좀 큰 정치인, 당당한 정치인, 뭐 이렇게 기계 있고 기세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부결에 대한 대단한 두려움이 있는
그러한 좀 작은 정치인의 모습을 좀 보여준 것이 상당히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이 아니었느냐. 본인 개인으로서는 저는 예. 정치 생명이 끝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26일 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미 당으로부터 의원들로부터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생명 끝났다. 왜 그리고 또 민심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6월 달에 뭐 국민들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해놓고 네, 그랬는데 이번에 저는 불체포 특권에 다시 숨을 내요라고 했잖아요. 입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그러니까요. 그냥 검찰 나빠요. 그러니까 저 좀 지켜주세요, 의원님들 이런 식의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지도자답지 않아요. 그 정말로 죄가 있는지 뭐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만 당당하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나는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당연히 나는 구속 안 된다. 검찰에 저건 잘못이다라고 계속 목소리를 높여오다가 단식도 하고 부결해달라고 하는 걸로 본인 스스로가 밝힌 거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걸로 본인이 판단하기 때문 아닐까? 그랬던 것 같아요. 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도 그러니까 자신의 죄는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예, 뭐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여러 방송에 나가면서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 본인이 가결, 뭐 부결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나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을 테니까 그냥 표를 자유표 투표하는데 알아서 예. 하십시오라고 하면 가결이 자연스럽게 됐을 예. 테고 거기에서 당내 분란도 없을 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구속이 될 가능성 안 되는 가능성도 있지만은 만약에 안 되면은 그거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베스트지만은 그렇죠. 만에 하나 구속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당당하게 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좀 부당하다라고 뭐 호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거는 도망 다니다가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셈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단식의 의미가 이제 다 퇴색돼 버렸다. 자, 8월 30일 날 시작해가지고 24일간 지금 했잖아요. 예. 결국은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표결 끝나니까 이제 바로 그만둔 거지. 물론 의료진의 권고라고 하지만은 아무도 그렇게 안 보고 그 아까 전에 페이스북 글까지 그렇게 남김으로 인해서 이거는 처음부터 방탄용 단식이었다라고. 모양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최악수를 뒀다.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 지금 이제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민주당의 좀 색출적과 뭐 이런 원심력은 이제 구심력은 상당히 강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거의 대중들과 유리된 채 자기들만의 예.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참 나쁜 정치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의 안위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을 볼모로 잡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점들은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첫 메시지가 중요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다든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 그 마음을 좀 다독이는 멘트가 나왔어야 하는데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냥 검찰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친명계 사람들은 박광원 원내대표 그만두라고 그랬죠. 정청래 의원은 색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 우리 이재명 당대표 구원해 줘야지. 그러니까 석방 결의안 이거 냅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결의안에 빨리 다 찬성해라. 이러면서 그거 안 내는 사람들은 가결시킨 거고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이게 맞나요? 그리고 가결이냐 부결이냐 빨리 의견을 표명을 해라. 어떻게 민주정당을 지향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 후폭풍은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몇 가지 제가 기사도 좀 소개시켜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정주식 직설 편집장이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예. 민주당의 비극은 당을 구원할 영혼인 줄 알았던 인물들이 하나같이 지지자들의 돌봄으로 연명하는 금치산자가 되었다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사망 서거 이후에 누구를 지키자 이런 게 민주당의 굉장히 주류적인 정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맨날 지킵니다. 네. 민주당 문재인도 지키고 뭐 조국도 지키고 이재명도 지키고 김남국도 지키겠다고 한동안 그러다가 좀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맨날 지켜요. 뭐 김경수도 지키고 뭐 안희정도 지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국민들이 야당 지도자를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 정도 되면은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고 본인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쫄보예요, 그냥. 다 쫄보가. 이재명 대표는 진짜 완벽한 쫄보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 단식도 단식인데 그 사진이 아마 두고 여러모로 쓰일 거예요. 그 단식했을 때에 약간 이게 그 누워가지고 초췌한 모습 있잖아요. 그게 지지자들한테는 이를테면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같은 사진이에요. 그게 이게 예. 멘탈리티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예수 같은 사진이지만은 중도층이나 이제 뭐 좀 미온적인 쪽에서나 반대측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나약한 정치인, 지가 살으려고 뭐 이렇게 단식까지 하는 그게.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큰 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선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대선 때 이를테면 매치업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의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한동훈, 뭐 예를 들면 오세훈 뭐 있잖아요. 예. 매치업으로 다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은 자, 한동훈은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든 구속시킨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딱 반듯한 엘리트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재명은 그 사진이 쓰일 겁니다. 이제 누워가지고 이 사진이. 이게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자기가 희생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장면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이게 그런 이미지가 상쇄가 되는데 예. 내가 보기엔 최악의 이게 썼다라는 거고 칼럼 하나만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게 정치 칼럼이 아니에요. 경향신문에 지난 금요일에 9월 22일에 나왔던 건데 한민 문화심리학자라는 분이 썼어요. 제목이 세상 읽기 대세는 따라야 하는가. 이게서 심리학 연구를 합니다. 뭐냐면은 사람들끼리 딱 이제 오답이 있고 정답이 있는 문제를 간 다음에 정답을 말하는 사람은 맨 끝에 얘기해요. 그리고 일부러 오답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가운데는 실험 대상들이 있는 거죠. 그런 실험 대상들이 고민을 해요. 아, 저거 정답 아닌데? 라고 하는데 거기에 오답을 따라가는 사람이 67%. 그리고 끝까지 정답을 얘기했던 사람이 23%라는 거예요. 거기 흔들리지 않고.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침묵의 나선현 이론 아니면 그렇죠. 동조 효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금 이 분위기는 그 퍼센티지가 그래. 23%가 딱 가결 지금 던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에 뭐 이제 무효나 그거 던져가지고. 근데 이 칼럼의 정답은, 그러니까 뭐 결론은 뭐냐면은 이런 모두가 오답을 얘기할 때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버텨야지 이 집단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그렇죠. 함정의 예, 오류에 예.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민주당은 지금 색출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김영계를. 그러니까 결론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색출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는 뭐 개딸 원팀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당이 완벽하게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지난해부터 이 정치가 실종되고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자기 당으로 그냥 완전히 탈바꿈 시키느라고 무리하게 대표도 쫓아내고 뭐 이런 과정,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입만 열면 공산 전체주의 이제 말아가시고, 반대로 야당은 오로지 이재명 그 방탄 그 프레임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 하고 있고, 그런 정치를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걱정도 하고 비판도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 가결이 그런 정치 구도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변화를 줄 수 있는 단초가 시작된 거 아닐까라는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두 분이 지적한 것처럼 이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에 민주당의 현재 주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쪽으로 변화가 아닐까? 이럴 걱정도 생겨요. 그죠? 상징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가고 정청래가 지금 당대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더욱더 강한 친명,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명계들은 거의 다 쫓아내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각오를 내세우고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할 것은 일단은 26일 날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각되면은 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부터 뭐 멀어지고 면죄부 받고 이제 당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공천권도 장악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구속당했을 때 과연 친명 세력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명계들은 다 솎아내고 송갑석 최고위원 그만두죠. 뭐 고민정 최고위원은 그만두겠다라는 고민에 들어갔죠.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는 친명에서 3명만 지금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도부가 친명 일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이냐. 저는 이러면은 점점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니냐. 그냥 자기들의 울타리는 더 강화되겠죠. 네. 하지만 그래서 과연 총선 이길 수 있냐라고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뭐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에 온갖 언론들의 기사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 바짝 긴장 뭐 이런 제목들 그랬었죠. 나오잖아요. 긴장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만큼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더 중도층 확장성을 갖는 정당으로 맞아요. 변화할 것을 전제로 국민의힘 긴장이라는 제목이 나온 건데 그런 변화 가능성이 지금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어차피 정당 내에 이것도 권력 투쟁이니까 현재 권력 무도의 현주소가 그렇다면 야 그럼 민주당은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두 번의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화요일 날 다가오는 화요일 날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기류가 될 텐데 만약에 구속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친명 위주의 이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구속이 되면은 그 이후에 이거가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냐 아니면은 비대위로 갈 것이냐 이제 이게 좀 기류가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당대회를 치르면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 당원 분포로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의 이제 장점이 있죠. 굉장히 뭐 이를테면은 강하게 여당을 비판하고 하는데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은. 사실 그래서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징적으로 공천을 안 준 게 정청래, 이해찬 몇몇 또 이제 강한 친노 성향의 뭐 이런 분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선거를 이기는데 이제 걸음이 됐는데 그게 이제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거고 비대위로 만약에 갈 경우에는 이게 이제 비대위가 만약에 어떤 식의 비대위가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굉장히 중립적인 인사에 소위 말해서 과거에 뭐 예를 들면은 당의 원로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김부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온다든지 이런 류의 비대위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다른 당내의 친명계가 잡을 것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완벽하게 좀 당 색깔이 바뀔 것 같은데 저는 뭐 어떤 정당이든 권력 투쟁이 있고 권력 투쟁의 방식에 대해서는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거는 당의 결속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선거에는 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역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뭐 맨날 친윤 일색이다라고 그렇게 비난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 장악해가지고 이게 민주주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부 작성해가지고 지금 40명 그래서 심지어 뭐 어기구 의원은 나는 부결표 사진 찍어가지고 공개까지 했더라고요. 이거 미친 거 아닌가요? 그거 당연히 민주주의에서는 그거 비밀 투표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건 법 위반이에요. 왜 사진을 찍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지금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게 가고 있다.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가결 직후기 때문에 좀 격앙돼서 일시적으로 그러고 조금 평정을 되찾으면 혹시 다행인데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처음에는 이제 주말 지나고 조금 뭐 추석 지나고 이러면은 좀 냉정함을 되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핵심 친명 그룹들이 자신들의 당의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된다. 여기서 밀리면은 완전히 자기네들 밀려난다. 내년 공천도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우리 권력을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결국엔 공천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천권에 싸움 붙은 건데 지금 공천이 문제입니까? 국민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정당이 그 정당에서 공천 받는다고 한들 그래도 우선은 공천이 우선이죠. 공천이 우선이지 무슨 말이야.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거 봐요. 지금 다 공천이 우선이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뻔히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거 비판하다 공천까지 못 받으면 뭐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에 참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일요일에는 만약 이재명 당대표 구속이든 기각이든 그걸 놓고 평가를 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도 만약 구속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명 그룹들이 이거 뭐야 이거 이재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을 계속 강화시켜야 돼. 우리가 가져야 돼. 이런 식의 일방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정말 참 내년 총선처럼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봤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긴장을 안 해도 국민의힘이 또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슬슬 이제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이를테면은 사실은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 검찰을 못 믿을 수는 있다. 근데 판사까지 못 믿으면 도대체 민주당은 뭘 믿는 거냐. 아무것도 예를 들면 그 판사가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담당하는 판사가 윤관석, 이성만 담당했던 양반인데 한 명은 구속, 한 명은 불구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재명 김우겸 의원이 나와가지고 자 92학번 동기다. 서울대 한동훈. 법대 네, 한동훈하고 근데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본인 김우겸 의원도 인정을 했죠. 예, 인정을 했어요. 이제 재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재수를 해서 93학번이고 92학번인데 예. 서울대 법대 아니냐 그런데 이 서울대 법대가 한두 명이니까 지금 검사랑 판사 중에 그러니까 막 이제 말도 안 되는 논리 이들은 다 한 통속이다라고 지금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구속되면은 이거는 다 국가의 음모다, 법원의 음모다, 이제 장악된 뭐 검찰관 이런 걸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밑밥을 깔고 있는 거고 예. 구속됐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으나 구속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 뭐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지금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스스로 구속의 가능성을 좀 높였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증거인멸, 뭐 도주 우려, 뭐 이를테면 뭐 이런 류의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떤 결론이 나든 이제 안 믿을 겁니다. 예. 안 믿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누가 안 지금. 믿어요? 예?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친명들과 그 친명 그러니까 열성 지지자들은 안 믿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게 이제 이 당의 시대, 그게 이제 민심하고 괴리되는 가장 예, 신호탄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못 믿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못 믿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근데 정관영 앵커님, 저는 그 영장 실질 심사는 판사 너무 불쌍해요. 어떠한 판단과 결과를 내리더라도 욕 먹죠. 개딸들한테 욕 먹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에게 욕 먹거나 하여튼 참 불쌍합니다. 그러나 판사의 운명은 그런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 어쩔 수 없어요. 판사직을 하는 한. 그렇죠. 그렇죠 뭐. 네. 1시 34분입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까요? 유화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귀경 방향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로 출발하신다면 강릉에선 4시간 40분, 대전에선 3시간 20분, 부산에선 6시간 정도 걸리겠는데요.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덕평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에서 화도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론 하남분기점에서 강일까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로 향하는 길 옥산분기점에서 목천까지 막히고 경기권에서는 안성부터 남사 진위까지 정체입니다. 또 서울 도심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송악에서 서해대교까지 밀립니다. 경기권 진입하기가 어렵고요. 이후로는 팔탄 분기점과 용담터널 그리고 금천 주변에서 속도 줄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다고요? 장성철 소장? 한심해가지고요. 네. 정말 어떻게 저런 분이 판사 역할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런 분은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을 좀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제일 그러니까 화가 역사 많이- 인식에 대해서도 좀 화가 많이 났고요. 판사가 법을 모른대요. 아, 법을 몰라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 얘기만 반복하더라고요. 과연 저런 분이 어떻게 판사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를 저는 삼고 싶은 거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재산 신고 문제와 관련한 겁니다. 예. 본인들은 뭐 2019년도에 재산 신고하는 방식과 내용들이 바뀌어가지고 몰라가지고 뭐 축소 신고하거나 안 했거나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요 재산 신고 저렇게 하면요 당선 무효형이에요. 네. 그런데 본인은 잘 몰랐으니까 송구하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안성시장이 저렇게 재산 신고를 안 하고 축소 신고했을 때 당선 무효시켜버렸어요. 판결을 내렸었죠. 네. 예. 그때는 그럼- 법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왜 자기 재산 신고할 때는 몰라요? 그렇게 이상해요. 말하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거의 부결로 굳어지는 분위기죠.
예, 뭐 부결로 굳어지는 것 같고 1988년 이후로 이제 한 번도 이제 대법원장이 부결된 적이 없었습니다. 웬만하면은 대법원장은 이제 통과를 시켜주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동안의 대법원장이 어찌됐든 뭐 이념적으로 좌일 수도 있고 우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있지만은 이 사람의 결정적인 하자가 별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하나. 그렇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판사들의 성향이 좀 그러니까 점잖아요. 점잖고 합리적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재산 신고 72억 했는데 뭐 처가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에서 가장 많고. 근데 이것도 10억 원 지금 신고 누락된 거 등등등 뭐 다 합치면은 뭐 한 80억, 90억, 100억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거보다도 그러니까 뭐 장성철 소장이 말했지만은 이번에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장관 후보자들이 제가 보기엔 대박이에요. 왜 대박이냐면은 자. 법을 몰라서 법을 안 지키는 대법원장 후보자. 네. 예.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챙기지 않는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후보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필리핀 사례 들면서 뭐 이를테면 강간당해 아예 나와도 사회적 관용이 있어야라고 본인은 이제 뭐 가짜 뉴스다 뭐 아니다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맥락을 보면은 결국은 다 나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인권에 대해서 완전 무심한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자,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보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고 이 체제를 수호해야 돼요. 12.12 쿠데타가 인정을 하는 방향 나라를 구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완용 매국노가 어쩔 수 없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지금 나라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고 블랙리스트 본인은 안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뭐 옛날에 편갈라 가지고 뭐 황지우 한해총 총장부터 해가지고 다 쫓아냈던 사람이 지금 유인촌 장관 후보자잖아요. 예. 본인의 전력이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갈라치기 하고 이런 사람이 문화 진흥을 해야 되는 사람이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편향적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꺼번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좀 멀쩡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동안 장관들이 바뀌면은. 와 대박이다 진짜 제가 보면서. 대박이란 표현을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시네요.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고르라고 해도 못 고르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인사청문회 또 하나 시작할 거고 추석 지나면 이제 또 할 텐데 볼만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참 좌절스러운 거는 그렇게 논란이 나와도 다 임명하죠. 다 임명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는 대법원장은 임명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대법원장 후보자나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엔 법적으로 책임졌으면 좋겠어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해서 이분들은 수사해가지고 과연 그때 어떠한 잘못된 일들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균영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저는 인사청문회 유의 있게 좀 봤는데 여러 가지 뭐 처신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태도가 저는 되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대한민국 상권분립사회잖아요. 입법사법 행정의 견제 균형을 통해서 나라가 시스템이 운영되고 유지되는 것인데 이분이 계속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눈을 그냥 아래로 깔고 그냥 미소 같은 거 지으면서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되게 자신 없어 하는 듯한 어떠한 지도자가 되기에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그런 표정과 말투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과연 대법원장이라는 수장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인가? 그런 리더십과 지도력이 있는 사람인가? 표정에서 그걸 좀 읽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주중에 있었던 일 하나가 이제 최강욱 의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받아서 의원직 상실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 어쨌든 이게 법무법인 청맥에서 2017년 10월에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지금 된 거잖아요. 그게 인정이 됐어요. 사실 이제 관례적으로 저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뭐 동조하거나 옹호할 생각 1도 없는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정도 나오던 거예요. 다른 사례에서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를 했잖아요. 자, 이런 고위공직자, 그때는 공직자가 아니었고 나중에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들어간 건데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엄정한 잣대가 들이댔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계속 긍정적이려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비슷한 잣대가 들이대야 돼요. 제가 그렇게 본다라면은 자, 지금 뭐 김행 뭐 이런 이균용 뭐 이런 분들한테도 다 들이대야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래 이게 그게 정의예요, 그게. 근데 검찰이 이쪽은 우리 편이니까 봐주고 뭐 안 봐주고 이렇게 하면은 검찰은 있을 필요가 없는 조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도 뭐 작년부터 오래 해왔잖아요. 검찰이 그 대선 이후에는 한쪽을 겨냥한 수사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나머지 수사는 안 하고 이게 눈에 보이더라라는 얘기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뭐 김행 후보자 주식을 넘겼다가 다시 인수할 때 회사 돈으로 인수한 점 이런 건 명백한 어떤 불법 부분인데 그걸 수사한다? 지금으로선 기대하기 쉽지 않죠. 근데 그게 뭐 2019년도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있는 것이고 예.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어젠가 밤에 다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남편 주식도 그냥 친구에게 이렇게 좀 넣었다가 줬다가 다시 그냥 사는 형식으로 주식 파킹. 그때도 또 회사 돈으로 샀대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청문회 과정 중에서 본인이 해명하겠다고 했는데 예. 김행 장관의 부적절한 태도와 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를 다 해명할 거니까 인사청문회 전까지는 나에 대한 문제제기, 의혹제기 하지 마세요. 그러죠. 그거 괴담이에요. 예. 언론은 왜 존재합니까? 저희 같은 평론가 그러면은 뭐 김행 장관 보자 믿고요. 저기 그냥 청문회 때 지켜볼게요. 보죠, 뭐. 네. 예. 지켜보시죠. 이래요? 그럼 언론은 왜 있어요? 예. 역시 김행 후보자의 수첩에 올라갔던 분답네요. 장성철 가짜 뉴스 이렇게 아니 그때 20년지기 뭐 얘기를 해가지고 절대 아니라고 가짜 뉴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사진 다 나왔잖아요. 2013년에 점핑이들 러브에서 같이 점프 이렇게 그건 10년 전이잖아요. 20년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0년 전인지 10년 전인지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게 뭐 10년 전이면은 뭐 그러면 가짜 뉴스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본인 이분의 어떤 가치 판단이나 이런 거는 본인한테 불리하면 예. 다 가짜 뉴스예요. 그 정관영 의원님, 전 참 이번에 이 장관 뭐 후보자들이나 대법원장 후보자 보고 되게 좀 좌절스럽고 슬프더라고요. 그래 권력자의 신임을 받으면 내가 과거에 어떠한 불법적으로 의심되는 일, 도덕적으로 의심되는 일, 역사 인식에 대해서 국민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판단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나는 대한민국 국무위원 장관이 될 수 있어. 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나 임명해 줄 거니까. 나 그냥 인사청문회 기간 한 20일 정도만 창피하면은 나 장관직, 이제 내 프로필에 장관직이 되는 거야. 나는 조직과 인사권을 갖고 내 마음대로 나라를 한번 운영해 볼 수 있어. 이런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겠다라고 먼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좀 너무 슬퍼요. 진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 그동안에는 이렇게 그 대상자 개각이나 이런 거 할 때 대상자가 한 4-5명 있다고 치면 문제제기가 야당에서 막 나오면 네. 1명 정도 낙마시키고 그냥 나머지 임명하고 뭐 이랬었는데 이번엔 3명 딱 3명이라 어떨까요? 3명 다 임명할까요? 1명 낙마시킬까요? 근데 신원식 장관 후보자랑 그러니까 이균용 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이건 국회 표결 대상이니까 동의안이 뭐 좀 부결될 거라고 보여지고 신원식 장관 후보자나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너무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거는 윤석열 정권에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고 싶어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러한 의혹을 가진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장관 후보자로 여러분께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저희 인사청문 동의서 보내요. 야 적임자네 이러겠냐고요. 그러니까 청문회 보고서 부적격이 되더라도 채택이 되더라도 채택을 안 하거나 아예 아니면 부적격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명한 사례가 많죠. 역대 정권에 많은데 예를 들면은 뭐 노무현 정부 때 한 8% 제 기억으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문재인 정부 때 좀 올라와서 좀 20% 정도 때였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가장 사람들한테 뭐가 됐든 동의를 야당한테 동의를 못 받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꼭 야당이 막 강짜 놓고 그래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봐도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장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야당이 이상해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역사 인식이나 12.12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생각과 판단인데 군령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되게 엄중하고 엄숙하고 뿡짜작 뿡짱. 저 이것 때문에 아마 부하들이 정확하게 발음 정확하게 붕짜자 붕짜 이겁니다. 붕짜자 붕짜.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이 마다 무슨 훈시라든지 뭐 명령 내릴 때 거기 있는 부하들이 그 모습 보면서 난 웃을 것 같아가지고 이 군령의 엄중함이 없어질 것 같아서 참 두려워요. 그런 것도. 아까 언급한 것들 가운데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내 분란만 불러일으키고 원했던 외연 확장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 종로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마포할배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본인 생각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쪽에 다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을 보면 종로에는 지금 최재형 국회의원이 있고 전 감사원장. 마포갑에는 이용호 의원과 최승재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신청했는데 보류시켜놨잖아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최승재 의원은요. 당협위원장 거기 당협위원 사무실을 열었어요. 개소식까지 했어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거죠. 경선해야죠 그럼. 경선해야죠. 근데 참 영입 인사를 영입해왔는데 당신 미안한데 여기 의원들이 강하게 출마하고 싶어하니까 경선해. 이러면은 영입의 의미도 없어지잖아요. 지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당원 관리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보면 당내 분란, 의원들과 현역 의원들과의 되게 좀 다툼과 갈등이 있을 것 같고 또는 조정훈 의원이 만약에 외연 확장이 되고 보수파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영입한 다음 날 일변에서 비판을 많이 했겠느냐. 조정훈 의원이 본인의 처신 왔다 갔다 한 모습. 민주당 쪽으로 예. 위성정당을 통해서 했다. 국회의원 예. 됐다가 뭐 이런 거. 예. 그런 자신의 좀 과거를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자면은 저는 당을 옮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건데 이분이 지금 일관되게 굉장히 정의로운 척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 반대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를 했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본인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거하고 다 배치된다. 뭐 386을 극복하고 저는 그런 대의는 다 좋습니다. 그리고 자 전진당 이제 미국의 앤드류 양이 만든 전진당 카피했거든요. 이거 저작권은 내셨는지 좀 궁금해요. 거기에서 앤드류 양이 저 양당제를 극복해 보겠다고 2022년에 전진 포워드라는 당을 만든 포워드 파티. 근데 not left, not right, forward.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이거거든요. 그거 예. 카피 지금 플래카드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거 저작권법 위반 아니고 아무리 상도위가 있어도 그렇지. 그리고 좌도 우도 이거 앞으로가 아니라 좌도 우도 아니고 국힘으로 갔어요. 그분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이런 경력도 있고 그래 당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제가 많이 방송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종로에서도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좌도 우도 방금 앞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포에도 걸려 있고 다 걸려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좀 일관된 좀 해라 좀 적당히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조선일보가 일면으로 비판을 한 거는 사실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방식이든 아니든 이거는 반대요. 보수는 반대요라는 거를 한 거고 아마 당에서도 상당히 김기현 대표도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 좀 처할 것 같아요. 이 부분. 근데 이제 저는 또 보수 유튜버로서 활동을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는 개그맨 출신의 김영민 씨 영입도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서 되게 자극적인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뭐 디톡스 뭐 단식하는 거 아니야? 뭐 이재명 구속. 보세요. 거기 가면은 제목들이 다 그렇게 자극적으로 달려 있어요. 그런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과연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냐. 왜 영입을 하냐고요, 사람들이. 우리 지지층을 공고하기 위해서 그 지지층이 환호하는 유튜버를 영입을 하면 외연 확장이 되냐고요. 중도층이 좋아하냐고요. 용산에서 이미 보수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 다 불러다가 거기에서 뭐 밥도 주고 이번에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도 지금 받았다고 지금 자랑했잖아요. 수덕 선물 받았다고. 그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그렇게 하니까 김기현 대표도 하는 거지. 김기현 대표 잘못인가요? 그게?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죠. 저 관리하면은 저 좋은 얘기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저는 관리 안 하시고 거기 참칭 보수잖아. 참칭 보수.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겉으로는 그냥 외연 확장하겠다라는 뭐 탈을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지층만 결속시키는 점점 외연이 축소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새로운 인물을 뭐 몇 명이라도 영입한다는 게 이제 선거 앞두고는 어느 당이나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첫 번째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별로 안 놀라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별로. 그렇기도 하고요. 또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치적 카드로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에서 했던 사람이 우리를 지지해라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국세청장 했던 사람 뭐 제주경찰청장 했던 사람을 영입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진영을 옮길 수 있는데 야당에서 여당으로 옮기는 사람치고 잘된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길을 바꾼 거예요. 자기 이념과 신념과 정책인 노선을 바꾼 거거든요. 왜? 배지 달라고.
권력을 향유하려고. 예. 그런 사람 정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지 국민의 눈치 안 보거든요. 그런 사람 또 이제 정권 넘어가잖아요. 또 변신해서 또 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영입하는 것은 정치판에 그렇게 실책이었다. 오래 있었던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그 정치인의 대다수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정치하면 안 돼요. 이런 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못하는 건지 평론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옳은 길은 아닌 근데 것 같아요. 정말 말은 맞는 말입니다. 권력의 눈치만 보고 이쪽 편 저쪽 편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런데 우리 정치가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다. 네. 그것까지도 지적을 하셔야죠. 그것도 지적을 하고요. 하나 또 이제 김동철 전 민주당 의원이 한전 사장. 예, 한전사장 됐잖아요.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국회의원하고 뭐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까지 했던 분인 것 4선 의원 같은데 출신이죠. 예. 여기 와서 한전사장 하면서 나 이제 집에 안 갈 거야. 나 여기 야전 치는 데서 잘 거야. 한전 개혁해야지. 이런 모습 보이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분이 과연 한전을 개혁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한전의 전문가냐. 공기업이 과연 과거의 진영을 넘어와서 예. 나를 지지한 사람에게 주는 전리품이냐. 그런 서글픔도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합시다. 예. 네. 오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현 주류 열심히 비판하고 요즘 지적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 후보자 및 장관 후보자들 열심히 비판하고 지적하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양쪽 다 욕하고 양쪽 진영에서 다 욕먹고 이제 그러면서 삽니다. 우리의 숙명이에요. 추석 때는요 좀 칭찬하는 좀 훈훈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진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바의 댄싱 퀸 들으시고요. 전 다음 주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